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글자는 바로 이건데요. 이건 조라는 글자입니다. 우린 이 글자를 조짐이라는 단어에 쓰고 있죠. 또한 억보다 큰 단위로 조단위, 1조, 2조 등 큰 숫자에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글자가 들어간 여러 개의 글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테니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는 소리와 함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만나 탄생한 글자들은 모두 조 혹은 도라는 발음을 가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이 글자 조라는 글자를 잘 쓰려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삐침을 먼저 써주고 점을 위아래로 찍는 건 쉽죠. 그리고 네 번째 획을 첫 번째 삐침보다 다소 높은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로 기준으로 중앙에서 시작해서 좀 길게 옆으로 뽑아야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위아래로 찍으면 이렇죠. 자주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원래 거북이의 딱딱한 등을 불로 태워서 나온 모양을 본뜬 상형자예요. 그러면 거북이 등이 갈라져서 여러 모양이 나왔을 텐데 그걸로 길흉, 화복에 대한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조짐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나오는 모양,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수를 뜻하게 되어서 억보다 큰 단위의 조라는 수의 단위로 쓰게 된 거예요. 이 글자 조짐이란 뜻을 갖지만 갈라진 모양을 뜻해서 둘로 갈라짐, 깨져 펼쳐진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갈라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다른 글자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손수변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 옆에 갈라진 뜻을 가진 조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걸 풀면 두 손으로 갈라지게 벌린 겁니다. 우린 이걸 도들도라고 부르는데 휠도라고도 부릅니다. 식욕을 돋우다, 화를 돋우다 이렇게 씁니다. 도드라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어떤 물건을 양손에 쥐고 힘으로 구부러뜨리거나 휘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동작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자 뒤에 필, 발을 붙이면 힘을 과시하는 거죠. 남이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도발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도발이라고 하면 놀리고 기만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 뒤에 싸움 전을 붙이면 도전이 되는 거죠. 즉 양손에 힘을 줘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게 도전인 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을 거는 게 도전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번엔 발족이 조짐조 앞에 붙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들도와 연결해서 이해해 볼까요? 그럼 이건 두 발, 두 다리를 갈라지게 벌린 거죠. 두 다리를 크게 벌린 뜻이 될 겁니다.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뛸도예요. 체조 경기에서 도마라는 종목이 있죠. 쉽게 뜀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땐 도마가 부엌에서 칼로 써는 도마인 줄 알았던 분들 많을 텐데 여기서 도마는 말을 써서 도마예요. 즉 뛰어서 말을 타는 기술을 뜻하는 게 도마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프라는 말이 거의 대체하고 있는데 도약이란 말도 있습니다. 뛸 약을 붙여서 더 높은 단계로 뛰어오르는 게 바로 도약이죠.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조짐조가 이렇게 있고 이 아래에 쉬엄쉬엄 갈 착이 붙었어요. 여기서 착은 움직이는 뜻을 가졌다고 수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짐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두 다리를 벌린 뜻으로 쓰였듯이 이 글자는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움직여가는 뜻이 됩니다. 황급히 가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달아날 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죽음을 뜻하는 망할 망을 붙이면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이 되죠. 그리고 두 팔을 흔들며 가는 뜻의 달릴 줄을 붙이면 도주가 됩니다. 또한 물리칠 벽에 쉬엄쉬엄 갈 착이 붙은 피할 피를 붙이면 도피가 되어 해외 도피 등에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자 볼까요? 재밌습니다. 이번엔 눈, 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진 뜻을 가진 조가 붙었어요. 이제 뜻은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눈이 양옆으로 갈라진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목부정야라고 하면서 눈이 바르지 않다고 사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시야가 넓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후대엔 넓게 아주 멀리 보는 뜻이 되면서 지금 우린 볼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조망권 할 때 쓰는데 여기에 바라보는 뜻을 가진 발할 망을 붙이면 조망이 되어서 높은 곳에서 멀리 넓게 보는 뜻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5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나무 목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짐조가 붙었어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글자는 예로부터 아름다움, 젊음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불로불사 신선들이 먹는 과일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건 바로 복숭아도예요. 악기와 질병을 물리친다고 하여 손오공이 훔쳐먹은 과일이 바로 이겁니다. 조가 갈라짐, 떨어짐의 뜻이라고 한다면 악귀를 떨어뜨리는 나무가 되겠죠. 그렇게 복숭아도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뜻하는 무릉도원에도 쓰이고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도원결의에도 씁니다. 이렇게 복숭아도는 신비롭고 영험 있는 뜻을 가졌답니다. 6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구멍을 뜻하는 혈이 위에 붙었고 아래에는 조짐을 뜻하는 조가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조는 거북이 등을 태워 갈라진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건 작은 구멍 안에 있는 무늬를 가리킵니다. 아주 깊은 구멍 속에 있는 무늬의 뜻이라 이건 깊고 그윽한 뜻으로 파생되면서 우린 그윽할 조라고 부릅니다. 이와 비슷한 글자로 구멍 혈 아래에 어릴 유가 붙은 글자가 있는데 우린 이걸 고요할 요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요조가 되는데 바로 요조 숙녀가 되어 자태가 아름다운 여성을 부르는 말로 쓰고 있죠. 제가 쓴 고전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책에서도 설명했는데 요조라는 말은 시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풀이한 해석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들쑥날쑥 마른 풀을 양옆으로 캐던 그녀 아리따운 그 아가씨 자나 깨나 생각나네. 다시 만날 기약 없고 오매불망 생각나니 그 생각 끊임없어 뒤척여도 잘 수 없네. 여기서 요조 숙녀 오매구지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자나 깨나 생각난다고 하죠. 이렇게 요조 숙녀에 쓰인 그윽할 조를 알아봤습니다. 7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특급 한자라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날일 밑에 조짐조가 들어간 구조인데요. 이 글자는 해가 뜨는 아침 조라는 글자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풀이가 될 수도 있는데 해가 뜨면서 아지랑이가 움직여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조가 가진 뜻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움직이는 아지랑이 위에 태양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아침 조의 본자, 원래 글자로 시작하는 아침을 뜻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름 한자로 자주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자, 8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특급 한자 맞습니다. 그런데 조짐조가 갈라진 뜻을 가졌다는 걸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작은 북도라고 부르는 글자인데요. 자형이 가진 원래 뜻을 모르면 작은 북 하면서 뭔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둘로 쪼개져 갈라진 뜻을 가진 조 밑에 북고가 붙었습니다. 고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죠. 그런데 이게 둘로 갈라진 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지만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있던 작은 북고가 가진 뜻입니다. 이렇게 북 양쪽에 갈라진 줄 끝에 구슬이 매달려 있어서 손을 비비면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작은 북고예요. 이렇게 조짐을 뜻하는 조는 원래 쪼개져 갈라진 뜻을 가졌다는 점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조짐조에 숨어있는 뜻을 파헤쳐서 다양한 글자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팔을 벌린 그리고 두 다리를 벌린 뜻에서 두 눈까지 벌린 글자들을 알아보면서 요조 숙녀까지 공부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